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PPT로 돌아온 가정쌤입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조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. 요리 또는 조리,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수행평가가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우리가 조리 실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가사실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, 또 우리가 조리 실습은 모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모둠으로 하는 거를 하지 말래요. 그리고 만들고 나서 우리가 또 마스크 벗고 먹게 되니까 이번 학기 조리 실습은 없고요. 그래서 수행평가를 수정해서 나중에 조리 실습 대신에 조리 실습 계획서를 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수업은 잘 들어야 나중에 수행평가도 잘 할 수 있겠죠. 밑에 보이는 사진들은 첫 번째 가정 시간에 봤겠지만 제 탕입니다. 선생님이 요리했던 사진을 올려봤어요. 어쨌든 선생님이 앞으로 조리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. 나는 이제부터 요리 왕입니다. 왜 세구냐면 선생님이 세영이잖아. 근데 짱구처럼 천방지축 어리둥절 얼렁뚱땅 요리를 해보려고 요리왕 세구라고 지었습니다.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조리의 순서입니다. 요리를 할 때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. 예를 들어 감자 볶음을 할 건데 볶기부터 하면 안 돼. 어떻게 해야 돼? 감자를 껍질을 까고 뭐 안 까도 되고 감자를 자르고 나서 볶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게 아니라 볶기부터 하면 어떻게 돼? 왕감자를 그대로 볶을 겁니까? 그러면 그게 왕감자 볶음이 되는 건가? 속 안에 익지도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요리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. 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요리를 할 때 첫 번째로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.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 음식을 정하고 얼마나 몇 인분을 만들 건지 그 음식의 분량도 정하고 오늘 요리 순서는 이러이러하겠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요리 계획하기 단계이고 그리고 나서는 요리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준비물이 있어요. 요리할 때는 위생이 중요합니다. 깨끗해야 돼. 식당 가서도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기분이 좋지 않고 벌레가 나오면 뭐 기분이 더 안 좋을 거고 깨끗한 게 중요하니까 손도 씻어야 되고 그런데 손 씻기 전에 착용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. 앞치마를 착용하고 또 하나는 머리 수건. 머리에 모자 같은 것을 요리용 머리 수건 착용하고 근데 우리는 머리 수건까지는 잘 없으니까 보통 머리를 묶고 하죠. 우리가 학교에서 조리 실습을 한다면 머리를 묶고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앞치마 그리고 머리 수건 착용하고 손을 꼭 씻습니다. 깨끗이. 그리고 나서 재료랑 조리 도구들을 준비해야겠죠? 재료랑 조리 도구 준비까지. 이게 준비하기의 단계. 이제 앞치마도 썼고 음식 재료랑 뭐 냄비, 후라이팬 등 조리 도구도 다 준비를 했어. 준비를 한 후에는 이제 식재료를 다듬어야 합니다. 이 다듬는다는 것은 재료를 다 썰어버리는 게 아니에요. 다듬기는 예를 들어서 파 다듬기. 파의 겉부분, 떼어내야 되는 부분을 뗀다든지 콩나물에 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떼낸다든지 재료를 다듬는다. 썬다가 아닌 다듬는 것.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것은 계량을 해야 합니다. 계량이란 분량을 재는 거예요. 요 정도가
요 정도면은 1인분이 되겠구나 하고 식품의 양을 재는 것. 식품 양을 재는 방법은 뒤쪽 PPT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듬기가 되었다면 다음은 씻기입니다. 여기서 또 쌤이 할 말이 있어. 선생님 대학생 때였어요. 대학생 때 조리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. 선생님은 가정교육과니까 대학교에서도 음식 실습을 했어. 선생님 조리 실습실에는 되게 컸어요. 막 지금 딴소리로 세고 있는데 대학교 조리 실습실은 업소용 냉장고가 있고 오븐도 베이커리에서 빵 굽는 커다란 오븐 기기가 있고 조별마다 모둠마다 전자레인지랑 밥솥이 따로 있고 아무튼 컸어. 되게 큰 데에서 이제 제한 시간을 수업 시간이 3시간 정도였으니까 3시간 내에 모든 음식을 끝내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밥도 먹어야 돼요. 근데 그 음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.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되면은 교수님이 그냥 통마늘을 주셔. 그럼 통마늘을 전부 다 다듬는 것부터 해야 돼. 그리고 돈가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돈가스 소스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돈가스도 냉동되어 있는 냉동 돈가스를 튀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고기부터 시작해서 생고기를 이제 막 치고 막 튀김옷 묻히고 그거부터 시작하고 치킨도 생닭을 손질해서 튀기고 소스 만들어서 바르고 탕수육도 만들었어. 탕수육도 돼지 고기를 튀기는 것부터 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. 빵 하나를 구워도 제대로 해서 오븐에다가 엄청 커다란 오븐에다 들어갔다 나오고 엄청 힘든 과정이었어요. 그 학기 성적이 좋지 않았어.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시간표를 오전에 조리 실습을 하고 오후에 다른 과목을 넣어놨는데 아침에 3시간을 요리를 엄청 집중해서 진짜 집중해야 돼. 매 수업이 시험이었거든. 그래서 매 수업 시간에 그 제한 시간 지키려면 요리 순서를 다 생각하고 엄청 머리를 많이 쓰고 체력도 많이 쓰는 거야. 그래서 오전에 조리 실습을 잘 해보겠다며 온 힘을 다 쏟고 오후 수업은 너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듣고 그래서 조리 실습은 A+가 나왔는데 그 뒤에 과목 학점이 망했었어. 그런 슬픈 경험이 있어.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? 교수님이 야 너네 대학생들이라고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더라. 너네 진짜 못하는 애들이 있어. 라고 하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줬었어. 너희 선배 중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할 때에 세상에 썰고 나서 씻더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. 아니, 나도 그 정도 기본이 있었어, 나는. 씻고 나서 썰어야지. 예를 들어서 당근이 있으면은 당근을 이제 채치고 싶어. 채를 썰어서 감자볶음에 넣고 싶단 말이야? 길쭉하게 썰어서? 그런 걸 할 때 얘들아 상식적으로 당근을 먼저 물에 씻어서 겉에 있는 흙을 벗겨야 되지 않겠니? 그 통으로 된 당근 그거를 물로 씻고 그걸 이제 도마에서 잘라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우리 선배 중에 누군지 몰라. 몇 년은 선배인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그 당근을 일단 채 썰고 그거를 씻었대. 얘들아 그럼 문제가 뭘까? 다 다져놨어. 다 채를 썰어놔. 그러면 그 채칠 때 겉에만 묻어있던 흙이 그 썰어놓은 당근 사이사이로 흙이 다 들어갈 거 아니니. 그럼 그걸 씻을 때 씻잖아. 근데 씻을 때 물에 닿는 면적이 더 늘어나. 그냥 통 당근을 씻으면은 당근 겉부분에만 물이 닿고 겉부분 흙만 씻겨 내려가면 되잖아. 근데 채친 당근을 씻으려면은 채치면은 물에 닿는 부분이 더 늘어나지. 봐봐, 내가 그려줄게. 내가 온라인 수업을 또 몇 주 하니까 너네가 없어도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딴 길로도 세고 막 혼자 이렇게 주저리 허공에다 수업을 한다. 야, 당근이야. 또 끝내주게 잘 그려요. 그치? 당근이 있어. 당근이야. 얘는 당근이야. 나는 당근.
이 당근, 통으로 된 이 당근을 썰면은 물이, 펜 색깔도 바꿔야 돼. 물이 요 주변에 겉에만 이렇게 닿잖아. 그치? 근데 만약에 당근을 썰었어. 당근을 다 채를 썰면 이렇게 채 써는 거 네모나게 이렇게 썰린 당근이 있을 거 아니야? 진짜 못 그린다. 그려려니 하세요. 하하. 자, 이 채 썬 당근을 썰게 되면 물이 여기 사방에 모든 면에 다 닿을 거고,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물이 다 닿는단 말이야? 그럼 닿는 표면적이 늘어나. 표면적, 겉에 부분의 면적. 근데 이제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 영양소라는 게 있잖아요?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녹는 영양소야. 그러면 얘네가 물에 다 닿았어. 물에 다 닿으면 여기 있는 영양소가 밖으로 씻겨 내려가기가 쉽겠죠? 상대적으로 이 통 당근을 씻으면은 겉부분에만 물이 닿으니까 안쪽에는 영양소는 멀쩡하단 말이야. 그럼 그걸 썰면 되지. 이 당근을 이렇게 다 썰어놔가지고 썬 당근을 물에다 씻으면은 이 안에 있는 속속들이 있는 영양소들이 다 씻겨 내려가겠죠. 그러면 안 된다.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길게 헛소리를 한 겁니다. 나한텐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선배 중에 누군가가 저렇게 했다니까 너무 충격이었어. 대체 어떤 선배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부끄럽습니다. 누군지. 아무튼 씻은 다음에 어머나 PPT가 잘못 만들어졌네요. 어머나 왜 저 중간이 안 뜨냐? 헐. 여러분 선생님의 실수입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녹음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NG. 자,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하고 싶다. 어쨌든 너무 스포가 많이 됐는데 씻기를 한 다음에 썰으라고. 씻고 썰어라. 여기 화살표 연결된 거 보이죠? 씻기 다음에 연결돼서 그 다음 썰기. 썰었으면은 썰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열하는 건 열을 가한다 라는 거야. 볶든지 아니면 끓이든지 굽든지 그런 불 닿는 가열하기. 그리고 간을 해야겠죠. 맛내기. 그리고 상 차려서 먹고 난 다음에 뒷정리까지. 이게 요리의 커다란 순서입니다. 오케이? 다시 계획하기 뭐라고? 계획하기는 음식에 따라서 필요한 식품의 재료를 정하고 분량을 정하고 어떠한 순서로 요리해야겠다 라고 조리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 준비하기는 앞치마 쓰고 머리수건 쓰고 손 씻기 그 다음 재료랑 조리도구 준비하기. 다듬기라는 것은 여기서 계량이 있었어요. 양을 재놓기. 그리고 콩나물의 상한 부분 다듬기, 파 껍데기 다듬기, 그 정도. 그게 끝나면은 재료를 씻기.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 썰거나 껍질 벗기기 전에 씻는 겁니다. 여기 다 썰어버리고 그 다음 씻으면은 물에 너무 많은 곳이 닿아서 수용성 영양소, 맛성분 이게 다 물로 빠져나가요. 그러니까 그 다음 썰기. 썰 때는 요리에 맞게 알맞은 모양으로 썰면 됩니다. 뭐 카레 만들고 싶다. 그러면 카레 만들 때는 어떻게 썰어? 카레 이렇게 네모나게 썰면 되고. 하긴 백종원 아저씨는 카레도 길쭉하게 썰긴 하더라. 양파 같은 거. 좀 자유긴 한데 뭐 카레 같은 건 이렇게 썰 수도 있고. 전 부치고 싶다. 그럼 전 부치고 싶을 땐 이렇게 네모나고 크게 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채 썰고 그런 식으로 썰기. 그 다음 가열하기와